오늘의 2부 퇴근 라디오 마가 사연을 읽어보려고 해서 사연을 좀 모집해 봤는데요. 5개 정도 추려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새 20대 중반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 시청자입니다. 어느새 1월도 구정도 다 지나가고 봄의 편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마님도 시청자분들도 별일은 없으신가요? 제가 남길 이야기는 얼마 전 술자리에서 마주친 여성분과의 이야기예요. 발렌타인데이에 달콤한 사연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쯤 되었으려나요? 그날은 왠지 모르게 한껏 꾸미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향했던 것 같아요. 워낙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항상 신나는 곳에서 놀곤 해요. 그날도 웨이팅이 길어서 양주 2병 정도를 시키고 안내를 받았는데 이게 뭐람? 2층으로 안내를 받은 거예요. 여느 곳이나 그렇듯 2층보단 1층이 활발하고 시끌벅적하거든요. 친구들과 투덜거리며 자리에 앉으니까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친구 하나가 둘이서 저희 술집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별일은 아니니까 나중에 담배나 한 대 태우기로 하고 말았죠. 그렇게 또 30분쯤 지났을까 친구가 1층에 테이블 받았다고 해서 얼굴이나 보려고 내려갔는데 와, 같이 온 친구분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뭐 처음 보면 누구나 그렇듯 가벼운 이제 신변잡기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디서 자랐냐, MBTI는 뭐냐, 그거일 줄 알았다 같은 시기콜콜한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저흰 다시 2층으로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체력도 너무 많이 남았고 친구분이랑도 더 대화해보고 싶고 아쉬운 사람이 뛰어야죠 뭐. 직원분을 한 5번 정도 졸라서 1층 메인 테이블로 내려갔어요. 이제부터 새로 들어온 친구를 A, 친구의 친구분을 B라고 할게요. 슬슬 술도 한 잔 2잔 들어가겠다. 그날따라 신나게 춤추시는 분들도 많고 딱 EDM이 나오는 타이밍에 다 같이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보통 의자 위로 올라가서 노는데 긴 의자에 제 친구랑 B가 올라가니까 휘청휘청 거리더라고요. 몇 번 넘어질 뻔하다가 B가 제게 귓속말 하는 거예요. 너 잡고 있어도 돼?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의자에서 내려가서 한 손 어깨를 잡으라고 내줬습니다. 슬슬 술 기운도 올라오고 한창 신나다 보니 스킨십 좀 깊어지고 슬슬 힘들다 싶어서 여기를 한번 시키는 타이밍에 친구들을 다 다른 테이블로 보내버리고 B랑 둘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떠들었을까요? 저희도 B도 슬 나갈 때가 되는데 아직 번호를 못 물어본 거예요. 너무 초조해졌죠. 기회를 노리다가 둘이 담배를 피우러 갔을 때 B 신발끈이 풀렸는데 묶을 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기회다 싶어서 묶어주는 대신 번호 받았습니다. 그렇게 번호도 받고 말도 놓고 이대로 그날은 헤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사연에 안 나왔겠죠? 담배 태우면서 이래저래 떠들다 보니 서로서로한테 관심이 좀 생겨서 둘이 다른 술집으로 튀자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라도 술집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B가 집이 꽤나 멀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면 자고 가야 한다고. 뭐? 그러다가 이야기가 어떻게 그리 샜는지 둘이 제 자취방으로 가서 술 마시다가 첫 차 타고 집 가는 길로 결정나서 둘이 택시 타고 제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뭐 별 생각하시는 별일은 없었어요. 아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이 식탁 위에 앉아서 한 잔 2잔 하다가 B가 뻗어버린 거예요. 그냥 재워야 같다 싶어서 침대에 놔주려고 딱 부쪽에 들었는데 B가 제 옷에 토를 해버린 거예요. 순간 내가 정시해버렸지만 빨리 안 치우면 B가 토를 밟고 걸어다니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만 같아서 빠르게 토를 치우고 이불 씻기고 침대에 던져놓고 보니 해가 뜨고 있더라고요. 침대에 자긴 걸렀고 거실에서 롤이나 몇 판 하다가 졸음 밀려와서 책상에 잠들었는데 B는 제 폰에 무수한 사과를 남겨놓고 이미 집을 갔더라고요. 어째 또 토한 거 기억은 했나봐요. 뭐 일어난 일이니까 괜찮다고 해주고 그 뒤로 지금까지 연락은 이어가는 중인데 만나다고 하면 도통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따져 물어도 그냥 일이 생겨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연락해도 안 보면 까였구나 싶을 텐데
연락은 또 바로 보고. 그래서 B랑 술집에 같이 왔던 A한테 연락을 해보니 정확히 이렇게 답장이 들어왔어요. 토해놓고 만나기가 너무 쪽팔리대. A한테 설득 좀 해달라고 해도 안 되고 나 좀 물어도 미안하다고만 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이님, 시청자분들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이거는 A한테 연락을 해서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솔직히 이 정도면 솔직히 진짜 싫었으면은 애초에 자취방을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느 정도 호감이 있기 때문에 간 거야. A 바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돌직구로 말해야지. 이제 호감 있는데 좀 만나면 안 되냐? 이제 본인의 이제 상남자스러움을 이제 어필하는 거야. 싫었으면은 술 마시다가 애초에 쓱 사라졌단 말이야. 저는 이제 솔직하게 한번 이제 얘기해보는 게 어떤가 싶기는 하거든요. 사연 보니까 돌직구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연락은 또 바로 본다는 거 보니까 그냥 돌직구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이제 A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토해놓고 만나기가 쪽팔린 거지 이제 그냥 만나기 싫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돌직구로 이제 호감 있는데 데이트라던가 이제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아니 오늘 발렌타인데이니까 초콜릿이라도 기프티콘으로 보내던지. 보니까 호감은 100% 있어. 나였으면은 내가 이제 이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호감이 없었다? 애초에 연락 자체를 안 했을 뿐더러 번호를 안 줬어. 내가 줘야 하는데 하면서 스몰 토크 시작하면 100%임. 인정. 이번에 발렌타인 데이니까 이제 초콜릿 주면서 연락해보죠. 애초에 자취 집에도 안 가지. 인정. 그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하게 좀 더 말하는 게 좀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 추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추천은 1점만 한번 듣고 갑시다. 나 지금 뭐랬니 나도 잘 몰라 나 조금 놀랬지 미안해 사과 난 내일 일어나면 후회할 거 알아도 질러버려 해 어머님 누구니 한 맺고 싶다 어떻게 해야지 내게 반하나 난 내일 일어나면 후회할 거 알아도 질러버려 해 I'm a lie 못 먹는 감 못 먹는 감 못 먹는 감 그냥 그림에 너야니 콧대가 차로 치면 삼각별이라며 반도 전체가 네 양식장 바다가 삼면이라며 근데 잠깐 넌 불안해 내가 볼 때 두 눈 망울의 외로움이 그렁그렁해 난 몰래 본 거 다 알아 불빨개졌네 뭘 아닌 척 귀엽긴 하하 네 심장 치고 갔으니까 난 뺑소니 내 얼굴 사랑해 교통사고 띠띠 빵빵 넌 날 사귀어야 돼 그건 내 결심이야 남친 있음 정리해라 이건 선심이야 만나야 돼 치심 난 치토스 같은 자식 언젠가 먹고 말 거야 이게 발라드랩 정신이야 내가 좀 노골적이라 넌 좀 설렜을 건데 이런 치명적 고백 처음일 거다 꺼지라고 어떻게 사랑이 그래 내 맘에 살랑살랑 자꾸 바람이 나 부네 지금 뭐랬니 나도 잘 몰라 너 조금 놀랬지 미안해 사과 난 내일 일어나면 후회할 거 알아도 질러버려 해 어머님 누구니 한 맺고 싶다 어떻게 해야지 내게 반하나 난 내일 일어나면 후회할 거 알아도 질러버려 해 아무튼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님. 저는 현재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는 20대 마청자입니다. 현재 6개월 차 마을 버스기사로 일하며 경력을 쌓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 라디오에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운전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여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해야 할지, 두 번째는 경력을 쌓아 시내 버스 기사로 이직해야 할지입니다. 운전직 공무원은 1년의 경력이 필요하며
구청에 들어가 제설 차량과 살수차 운행과 관리, 공문서 운송, 불법 주정차 단속, 도로 정비와 같은 교통 민원 처리 등 지자체의 전반적인 차량과 교통에 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시내버스 기사는 2년의 경력이 필요하며 말 그대로 버스 회사에 들어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을버스와의 차이점은 더 높은 임금과 더 길어진 운행거리,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좋은 근무 환경 등이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은 안정적이라는 직업이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신분이 보장되고 퇴직 후 연금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근무 시간과 다양한 분리후생, 낮은 근무 강도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적은 임금, 치열한 공시 경쟁, 그리고 제가 현재 버스기사 일을 즐기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내 버스기사는 공무원에 비해 연봉이 높고 승객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적인 근무와 높은 근무 강도로 인한 스트레스, 사고 위험성, 타 회사와의 경쟁, 그리고 높은 책임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선택은 제가 할 일이며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마흔님과 마청자 여러분께서 제 고민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점들과 더불어 제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이나 조언을 해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이제 저의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개인적으로 운전직 공무원이 이제 사회적인 이제 그런 지위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는데 공무원이라는 게 이제 메리트가 안정적이라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나는 이제 요새 생각해보면은 공무원이 요즘도 철밥통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살짝 아니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나 약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면은 운전직 공무원이 좀 더 나을 수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현실적인 점만 따졌을 때는 나는 그냥 이제 시내버스 기사가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야? 저는 그냥 이제 운전기사로 일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주변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남들의 시선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쓴다. 이런 거에 인한 이제 컴플렉스가 있다. 그러면은 운전직 공무원이 조금 더 이제 심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어요. 본인이 이제 가족과 같이 사느냐, 혼자 사느냐, 이것도 사실 이제 따져봐야 하는 점이 좀 있어요. 공무원이 아무래도 이제 급여가 좀 낮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독립해서 살기엔 조금 돈이 모자랄 수 있어. 근데 시내버스 기사는 좀 더 이제 여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사기업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본인이 이제 사회적인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개인적인 마야의 생각은 그냥 시내버스 기사가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더 괜찮을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나온다는데 그것도 영향이 클까요? 사실 그때쯤 되면은 저희가 걱정할 점이 아닌 게 이미 지금 공부 많이 해서 되는 직업이니 약사라거나 그런 것도 이제 되게 대처되기가 쉽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약대 갈 수 있는데 다른 일반대 갈 거 아니잖아? 근데 약대 갈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솔직히 약대 갈 거 같기는 해. 개인적으로. 근데 공부할 거 겁나 많다곤 하더라. 하여튼 이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사실 버스 기사가 버스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태우다 보니까 감정적인 그런 이제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좋은 버스 기사님들도 있지만 이 버스 기사님 진짜 별로였다. 이런 버스 기사님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그냥 겪고 이제 마음이 꺾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점점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그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좋다, 이게 맞다 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마야가 이제 만약 이 세연자님의 입장이었다면은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시내버스 기사를 할 것 같아. 해보다가 이 회의감을 느끼면 나중에 해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본인의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이것도 이제 따져봐야 할 게, 미래에 이제 결혼을 하잖아. 연인을 만들든 결혼 생각이 있든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선을 봐서 결혼할 거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좀 더 나을 수 있어. 운전자 공무원이 좀 더 나을 수는 있어. 선 볼 거 아니라면은 나는 그냥 시내버스 기사 추천할게. 그거 말고 굳이 이제 공무원을 해야 할 메리트가 크게 없어, 솔직히. 그냥 공무원이란 게 공무원이야? 해서 주는 이제 사회적 신분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신분이란 게 생길 뿐이지, 선을 왜 봄? 버스 타는 여자들마다 말 걸면 그게 자만추고 그게 소개팅인데, 아휴 진짜 할 말 한 새고랑 작은 놈. 마평. 아유 진짜. 저는 이제 선보일 거 아니라면 굳이 이제 공무원의 메리트가 있나. 근데 지금 당장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잖아. 근데 마을 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면은 나는 운전직 공무원을 추천할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 일 못하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은 난 운전직 공무원 추천할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일을 즐기고 있다는 거잖아. 아까 기사 일은 재밌다고 한 거 보니까 이제 난 개인적으로 시내버스 기사가 좀 더 좋을 것 같아. 현실적인 이제 금전적인 면에서나 그 현재로서 이제 공무원이 좋느냐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백수인 마야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돈이 얼마의 차이인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것 같아. 아무튼 간에 저의 이제 생각은 요 정도로만 이제 설명드리고 노래 추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말이 이제 생각 정리하는 도움이 되셨을진 모르겠는데, 그쵸? 돈 많이 준데 가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노래 추천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어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가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순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
네, 지금까지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라는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을 보고 있는지 어느덧 3년, 4년이 되어가고 있는 썩어버린 시청자입니다. 초창기엔 다른 본진이 있었지만 본진이 안 키던 늦은 밤 새벽에 마가 책 읽어주고 나긋나긋 말하는 게 좋아서 듣방으로 많이 들었죠. 근데 보던 방송들 하나둘 사라지고 또 여튼 복잡한 일들도 있고 또 작년부터는 현생에 집중하고자 해요. 새벽에 보기도 힘들고 했었는데 요새 저녁으로 시간대를 옮겨서 또 마을을 자주 보게 되었네요. 기쁩니다. 제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마는 참 많은 위로가 되어줬던 사람입니다. 힘든 고민이 있을 때나 좋았던 고민이 있을 때나 좋은 방향,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마가 최근 들어 힘들어하고 고민이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 참 걱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사실 굉장히 아프고 여린 사람인 걸 나도 아는데 그런 사람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데 내가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 마가 힘들어하네요.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도 있지만 그냥 최대한 줄이고 또 참아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게 말 걸어준 사람은 마야 하나이지만 지금의 마야는 힘들 때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줄 마귀원들이 많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해줘도 그 말들이 태산처럼 쌓일 것들을 알기에 그냥 지켜보려 해요. 그렇다고 걱정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마도 잘 알죠?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라는 영화 내부자들 이병헌 대사인데 이 한마디 올립니다. 노래는 라나델라이의 Yes to Heaven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dance, I'll dance. And if you don't, I'll dance anyway. Give peace a chance. Let the fear you have fall away. I've got my eye on you. I've got my eye on you. Say yes to heaven. Say yes to me. Say yes to heaven. Say yes to me. If you go, I'll stay. You come back, I'll be right here. Like a barge at sea. In the storm, I stay clear. 'Cause I've got my mind on you. I've got my mind on you. Say yes to heaven. Say yes to me. Say yes to heaven. Say yes to me. If you dance, I'll dance. I'll put my red dress on again. And if you fight, I'll fight. It doesn't matter now, it's all gone. I've got my mind on you. Say yes to heaven. Say yes to me. Say yes to
네, 감사합니다. 노래는 라나델라이의 Yes to Heaven 라는 노래였습니다. 저를 위한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노래 추천 센스가 굉장한데? 다들 오늘 라디오 잘 듣고 계신가요? 현재 여러분은 2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 38분 퇴근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너무 잘하는데요. 라디오가 너무 달달해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음 사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방송에 관한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고 버추얼 방송을 보기 시작한 지 어느새 1년이 넘어버린 버뚝이에요. 제 사연은 제 버생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작년 초까지 저는 버튜버라고 알고리즘에 뜨는 유명 클리퍼의 클립만 간간히 보던 정도로만 얇게 알던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작년 설 연휴에 너무너무 심심해서 평소에 자주 커버곡이 듣던 버튜버의 동영상 설명란에 있던 생방송 링크를 보고 호기심에 들어갔던 게 제 버생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버튜버가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소통 및 대화가 되는, 내 말을 들어주고 대답해주는 예쁜 캐릭터라는 건 엄청 매력적이잖아요. 몇 달간은 정말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라디오 모드 쓰는 방법도 몰라서 퇴근 버스에서 방송하면 다 보이는 채로 채팅을 치던 시절도 있었고, 세다가 매일매일 하나씩 짧은 편집의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만큼 열정적이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니까 저에게 없었던 기대심이나 보상심리가 어디선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보상심리나 기대치는 계속 올라갔고, 기대한 만큼 만족되지 못한 때부터는 점점 저 자신이 할랑말랑 하는 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항상 그런 마음은 갖지 말자고 스스로 생각했고, 사랑은 무언가 돌려받는 걸 상정하고 주는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음에도 그런 생각을 쉽게 떨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마주보며 이 취미에 과할 정도로 몰입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제 모습이 싫어서 억지로라도 방송에서 발을 떼려고 했어요. 평균 방송 시간이 10시간에 가까워도 완방을 반년 가까이 하고 몇 달간의 달에 채팅을 5만 개씩 보내다가 그걸 한순간에 탁 놓으려고 하니까 처음엔 제 시간 자체가 너무 횡해서 적응이 안 됐어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채팅을 줄이고 완방도 그만두고 방송 시간에 맞춰 기다린 것까지 하나씩 발을 떼면서 다시 제 인생 패턴을 되찾으니까 이젠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겸사겸사 버티고보는 것도 슬슬 그만둘까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말을 좀 더 보고 싶어서 조금은 더 학고박이 생활을 이어나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전보다 더 얇게, 오래, 행복하게 보는 걸 모토로 삼고 방송을 보려고 해요. 제 버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읽어주신 마이님도 들어주신 시청자분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학고 방송을 이제 본진을 삼아서 이제 본다는 것은 아무리 이제 그런 마음을 들지 않으려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사람 심리라는 게 보상 심리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기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과열돼 있을 때 보통 이제 많이들 겪어요. 근데 나는 이제 이 사연을 읽고 느낀 점이 그래도 평균 방송 시간 10시간 동안 가까워도 완방을 반년 가까이 하고 그래도 이제 채팅을 달에 5만 개씩 보내고
그랬던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과의 이제 마무리는 잘 되었는지 저는 살짝 궁금해지네요. 물론 이제 스트리머나 BJ나 시청자와 방송인의 관계이지만 나는 사실 이 정도로 많이 봤으면은 아무리 이제 방송 끄고 이제 그냥 안 보면은 그만이라고 할지언정 그래도 나는 내가 보는 시청자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이유를 알려줬으면 좋겠고 왜 떠났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난 너무너무 궁금할 것 같아.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나라면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이제 뭐랄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유난히 그 아픈 손가락 같은 시청자가 있어요. 유난히 밉지만 그래도 그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애증의 시청자, 그런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그 오랜 기간 봐왔다면은 분명 그 사람도 이제 그 사연을 쓴 사람이 이제 떠났다는 걸 인지할 거고 생각할 거고 왜 떠나는지 생각을 할 거고 이제 정말 마음에 들지 않다면 이 자식 드디어 떠났네 잘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 그동안은 기간이 있었다면은 슬퍼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있으신가요? 그것도 다 옛날 이야기지. 지금 본 사람들은 나한테 전부 소중한 사람인걸.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얘는 시청자가 무슨 자기 사연을 이렇게 구구절절 적어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 그래도 메일이나 이제 비밀 게시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로 이제 만약에 이제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네. 혹시 이제 말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졸업하실 생각이 있다면은 저한테 이제 언질이라도 주십시오. 갑자기 사라지면 나 진짜 죽었나 걱정한다니까. 갑자기 얘가 사고라도 당했나 어디 다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니까 말 알고 관광 오는 거 아니가 그럴지도 모르겠지. 이별은 늘 슬픈 것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늘 좋아요.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요.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는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거겠지만 마무리를 짓지 않고 끝낸다면은 계속 생각나는 거야. 님들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자면은 갑자기 말도 없이 사랑해진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BJ, 스트리머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지. 약간 잠수방조처럼 느껴지는 거지.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어도 적어도 이 학고 방송이라는 타이틀 안에서는 비슷할 것 같아. 참 특이하다. 내가 특이한 게 아니고 나는 이 생각을 표출할 뿐이고 다른 사람은 이 생각을 표출하지 않을 뿐이 차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나의 개인적인 의견. 아무튼 이번에 위해서 어떤 노래를 추천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노래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이카의 17살의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되게 좋은 노래야. 최근에 추천받은 노래인데 굉장히 좋아서 가지고 왔어요. 노래 제목이 17살의 노래라고 하네요.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거는 짧은 사연이네요. 이건 좀 이제 신나는 부금 틀어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생긴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요. 견학한 이후에 돈에 여유가 좀 생겨서 그 뒤로 하고 싶은 것에 돈을 막 쓰다 보니 막상 돈이 점점 부족해지고 진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자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부턴 무조건 저금해야지. 쓸 곳 없는 상황에 중동 소비를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인터넷에서 갖고 싶은 걸 보게 되면 결국 사게 됩니다. 충동 소비를 하는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라는 5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아, 끝이야? 네, 그렇습니다. 끝! 가벼운 사연이만큼 이제 좀 귀여운 부금을 가져왔어요. 이제 충동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금할 양을 무조건적으로 저축해 두세요. 달에 이제 한 뭐 50만 원 저축을 해. 그럼 그 50은 무조건 저금에만 쓰는 거고, 맞아요. 통장을 분할해 두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통장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여기서 쓰는 통장 따로, 저축 통장 따로, 공과금 통장 따로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놔야지 되게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돈을 정해놓고 쓰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짧은 사연이니만큼 이제 저의 충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야 통장 따로, 마야 통장 따로 만들어주면은 나야 땡큐긴 하지.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마야의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박수. 너무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다들 사연 라디오 들을만 하셨나요? 어땠을지 잘 모르겠네. 어떻게 시간도 딱 1시간 맞춰줌? 마야 폼 미쳤다. 너무 듣기 좋았어요. 진짜요? 라디오 재밌네요.